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유난히 그 돈복이 잘 붙는 그런 여자는 이게 크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여자분에게 그 돈복이나 또 금전운이 잘 따르기 위해서 또 이걸 키워볼 그런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것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서울의 그 장성배기에서 그 성대시장 그 중간쯤에 자그마한 그 가게를 하면서 딸을 그 넷을 둔 그 딸부잣집이 있었습니다. 그 중에 그 셋째 딸이 어려서부터 이 다른 자매들과 달리 그 손이 컸는데요. 씀씀이를 말하는 그 손이 컸던 것이죠. 어려서부터 그 생일이 되면 친구들을 불러서 이렇게 작은 잔치를 해줬는데요. 잔치가 끝나고 그 친구들이 집에 돌아갈 때쯤이 되면 누가 그 시킨 것도 아닌데 이 꼬마는 그 작은 그 비닐봉지에 그 이것저것 그 먹을 것들을 넣어서 그 친구들 손에 쥐어주고 그렇게 보냈는데요. 속에 무슨 그 노인네가 들어앉아 있는 것도 아닌데 그 10살 무렵부터 바로 그런 게 몸에 뱄다고 합니다. 이 딸은요. 다른 딸들은 안 그러는데 유독 이 딸만 어려서부터 또 그랬다는 겁니다. 이 꼬마가 자라서 대학생이 됐을 때는 또 어느 해에는 그 자신의 등록금을 형편이 더 어려운 그 친구를 대신 등록금을 내주는 바람에 부모에게 또 그 손을 벌리고 그렇게 그 속도 썩히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. 참 유별났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후에 그 직장인 남성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. 뭐 부모들 그 빽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궁합이 잘 맞았는지 이 지극히 평범한 이 커플은 결혼과 동시에 그때부터 그 일들이 하는 일마다 그 홈런을 치는 겁니다. 지금은 이 셋째 딸이 그 부모를 거두는 그 아들 역할에 또 나머지 그 자매들까지 큰 그 도움을 주면서 집안의 그 마치 장녀 역할을 이 셋째 딸이 한다고 합니다. 물론 그 딸 중에서 돈도 제일 많이 모았고요. 이 셋째 딸의 그 운세정계와 돈복을 좀 보면 분명 그 어려서부터 그 후에 그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된 그 손큰 선행이 이런 그 돈복을 만드는 원인 그리고 주춧돌이 된 건 아닌지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노숙자나 그 어려운 사람들을 그 돕고 싶을 때 그들 그 손에 돈을 쥐어주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. 돈으로 주게 되면 또 그대로 다 술을 사 먹는다는 거죠. 그래서 그냥 그 먹을 것으로 주는 게 훨씬 그 낫다라고 하더라고요. 어쨌든 사람을 그 먹여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그 선행 가운데 아주 으뜸입니다. 지금 보시고 계신 이 한자는 그 풍성할 풍자 이 풍년 풍자인데요. 잘 보시게 되면 한자로 그 콩 두 자 위에 접시를 그 수북히 그 쌓아 올린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죠. 제사상에 그 재물이 수북히 쌓아 올려진 그런 모습입니다. 먹거리가 쌓여 있는 것이 바로 풍성하다는 그런 뜻인데요. 그리고 이런 그 먹거리를 누군가에게 그 손이 크게 그 거둔다든지 아니면 그런 시선으로 약자를 보는 그 따뜻한 마음이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의 돈복도 비례해서 풍성하게 그 만들어준다는 것인데요. 지금 설명드리는 이런 해석과 접근은 제 주관에 의한 것만은 물론 아닙니다. 왜냐하면 지금 보시고 계신 이 풍성할 풍자는 주역에 나오는 점괘가 있죠. 바로 그 64괘인데요. 64괘라고 하는 그 점괘 중에 그 쉬운 5번째 나오는 주역 점괘가 바로 이 풍자, 풍괘입니다. 쉬운 5번째 나오니까 55를 연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또 무언가 하나가 더 연상이 됐을 겁니다. 5자가 2개로 들어오죠. 문서가 그 쌍으로 들어오는 아주 좋은 그 숫자의 대입인데요. 주역 64괘에서 그 풍괘라고 하는 이 점괘는 재물이 가득 넘치고 또 덕이 쌓인 그런 상태를 바로 풍이라고 합니다. 풍괴가 되는 거고요. 이 풍의 상태라는 것은 그 다음 도달하는 그 경지를 보여줍니다. 바로 그 만사형통으로 이르는 만사형통을 뜻하는 그 점괘가 바로 풍괴입니다. 그리고 이 상태를 마치 그 왕이 하사한 그 축복 같은 것으로 풍을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주역이 쓰여지던 그 시대는 그 왕조 시대잖아요. 그때는 그 로또 같은 것도 없었던 시대인데요. 왕이 하사한 이 축복이라는 것은 오늘날에 비유하면 바로 로또인 셈이죠. 사람이 그 손이 크다는 것은 그 큰 덕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고요. 그렇게 덕이 쌓인 상태에서 그 재물이 또 가득 쌓일 수 있는 것이고요. 어떤 여성분이 덕을 향하는 그 손의 씀씀이가 크다고 한다면 그 여성분은 손에 그 주역 점괘의 풍괘를 들고 있는 것이고요. 풍괘라고 하는 그 점괘에 의하면 그런 상태에서 도달하게 될 수 있는 게 바로 근심 걱정 없이 우리가 살게 되는 마치 그 왕이 하사한 그 축복 같은 그런 재물복을 우리가 누린다라는 그런 뜻도 된다는 거죠. 재물을 여는 그 중요한 열쇠로 여기에서도 그 적선지가 필요여경처럼 덕이라고 하는 그 옵션을 그 장치로 집어넣은 걸 보면 주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돈복 터지는 그 경사를 이끌 그 비책으로 일관되게 그 적선,
덕, 선행이라는 게 제시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장승배기 쪽에 살던 셋째 딸은 선행과 덕을 꾸준히 쌓은 결과 그녀의 손에 풍괴를 줄 수 있었던 것이죠. 그리고 손에 쥔 풍괴는 재물복을 그녀가 이루는데 또 큰 밑받침이 된 거고요. 사람들을 먹이는 걸로 우리가 손 크게 덕을 풍성하게 쌓게 되면 64괴의 주역 점괘 중에 하나인 이 풍괴가 바로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것이고요. 그렇게 됐을 때 풍괴의 삶은 왕이 야사한 어르도 같은 재물복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풍성하게 재물 담는 하루 되십시오.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